자, 그럼 이제 환자를 명단을 받았으면은 거기서 데이터를 익스트랙션 하는 차트 리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부러운 게 저 때는 EMR에서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좋은 EMR들은 조건만 넣으면은 뭐 혈액 검사 결과가 막 자동으로 뽑히고 이러더라고요. 괜찮 부러운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EMR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서 결국 수기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엑셀에다가 차트 리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차트 리뷰 코딩할 때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차트 리뷰 코딩은 의무 기록을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 프로그램으로 보내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즉 통계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가급적이면 코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치면 통계 프로그램은 못 알아먹어요.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배열을 하고 그런 식의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통계 그 데이터는 영어로 변수명은 영어로 설정하시는 게 좋고 빈칸을 또 있게 되면 이 통계 프로그램 특히 뭐 SPSS 이런 게 잘 R이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칸 대신에 언더바 변수명 설정하실 때 그리고 뭐 특수부어나 아니면은 기호나 괄호 같은 것도 변수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되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급적 숫자만 입력하시고 텍스트를 만약에 입력하시고 싶으시면 맨 끝에다가 마지막에 그냥 몰아서 해주세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는 조금 부정확한데 뭐 음주력을 많이 먹은 것 같다, 적게 먹은 것 같다, 0, 1 이렇게 했는데 1 해놓고 다시 가로 열고 잘 모르겠음 이렇게 적어놓으면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뭐 0이든 1이든 뭔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다시 텍스트를 모아놓으시는 게 나중에 에러가 덜 나는 길입니다. 이런 한 번 한 번이 다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자, 그리고 변수 설명 페이지. 그 변수가 뭐를 의미를 하고 이 변수 설정에서 0과 1이 각각 뭐를 의미를 하는지를 엑셀 시트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연구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논문 내고 떨어지고 반복을 하다 보면 한 논문을 이제 분석한 시점부터 한 1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리비전, 추가 통계를 돌리라고 날아오거든요. 그럼 그때 엑셀을 열면 내가 썼던 변수명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3이 뭐였지? 그리고 내가 또 보면 다행인데 내가 이직을 하게 되거나 딴 데를 가게 돼서 그거를 뭐 후배한테 주고 왔는데 그 후배도 몰라요. 이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변수 설명 페이지는 꼭 중요합니다. 데이터 적어놓는 페이지랑 따로 이거는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필수고요. 그리고 다기간 연구를 하다 보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날짜 코딩입니다. 날짜 코딩을 참 왜 이렇게 다양하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YYY, MMDD 이런 식도 있고 아니면 뭐 18년 7월 18일 이런 것도 있고 뭐 3 July 뭐 19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 날짜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코딩할 건지를 꼭 적어 놓으세요. 예시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YYY, MMDD가 제일 편하거든요. 뭐 그걸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다 이거는 일률화 시키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하나 더 시간이 된다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간경화 관련해서 연구를 돌렸는데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계속 유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모글로빈이 무슨 임상적 의미인가 해서 봤더니 헤모글로빈은 대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에서 뭐 많으면 15 정도잖아요. 한 분의 기록값이 147이 돼 있더라고요. 졸면서 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익혀지니까 뭔가 되게 유의한 것처럼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이 유효성 검사는 지금 보시면 엑셀에서 데이터 시트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은 옆쪽에 이제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예를 들면 젠더라는 F열은 0과 1로만 코딩을 하고 싶다.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에러가 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값은 얼마, 최대값은 얼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졸다가 2를 눌러도 에러값이 뜹니다. 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데이터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EMR은 대부분 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한 창에서 다 여러 군데를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기록 볼 수 있는 거 따로, 혈액검사 볼 수 있는 거 따로, 뭐 팍스나 영상검사 볼 수 있는 거 따로, 처방 볼 수 있는 거 따로면은 한 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한 곳으로 몰아주세요. 예를 들면 위에 보시면 성별, 나이, 발병일자, 재발 여부 이런 거는 의무기록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걔네들은 옆으로 모아주세요. 한 번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다음에 뭐 항생제 종류, 항생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처방에서 볼 수 있으니까 처방으로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모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뒤에 뭐 컬처나 아니면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모아주시고. 그래서 차트 리뷰는 한 창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계속 리뷰를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의무기록 내용도 적어야 되고 랩 내용도 적어야 되면 환자 1에 대해서 병렬로 의무기록도 쓰고 그다음에 랩도 채우고 이런 것보다는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대로 그 창에서 계속 그냥 보고 랩은 랩대로 환자들끼리 몰아서 보는 게 훨씬 속도는 빠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트 리뷰는 정말 단순 작업의 극치이기 때문에 너무도 지칩니다. 그래서 20분 하고 10분은 꼭 딴 일을 하시는 뭐 뽀모도로 기법을 해야 되고 요새 뭐 유튜브 보니까 각종 노동 요가가 많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시면은 어느덧 조금 엑셀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랩을 이제 배열을 하실 때 이거 WBC, PLT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섞어서 하면은 그 EMR 창에서 뜨는 대로 안 나오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자기 EMR 창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 결과가 나는 뭐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순서로 보인다고 하면은 엑셀 파일도 똑같이 배열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칙 4는 값이 없을 때는 빈 칸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모릅니다. 이거 없어서 안 채운 건지 아니면 내가 아직 안 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NA 이런 식으로 채워놔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트 리뷰 시간이 많이는 없죠. 예전에는 뭐 전공이나 전임이들한테 많이 차트 리뷰 내릴 수도 있었는데 요새는 안 돼서 다 저희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3-4명 교수들이 함께 한 명 그냥 이렇게 차트 리뷰를 해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비정규직이라도 이렇게 신약개발 임상연구원 모임 이런 사이트에다가 이제 관련 게시글을 올리시면 되고 연구간호사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연구간호사분들인데 의무기록사분들도 생각보다 이런 차트 리뷰 쪽으로는 많이 잘 하십니다. 그리고 뭐 인건비나 그게 연구간호사 분들보다 더 높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쪽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